네, 안녕하세요. 종목을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멍입니다. 금일은 9월 13일이고요.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시장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이 긴 추석 연휴를 앞둔 데다 이 추석 연휴 직후로 예정된 9월에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 이 정례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 등 이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은 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은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기관의 순매도 속에 1% 넘게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어떠한 섹터의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이 소재 부품 관련 섹터인데요. 최근에 이 삼성 SDI가 이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8회 국제전기 자동차 엑스포에 참여해서 이 차세대 2차 전지 전고체 이 배터리 로드맵을 선보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 SDI는 이번 전시에서 올해 말 이 5세대 배터리를 비롯해 2023년에 6세대, 2025년에 7세대, 그리고 또 2027년에 8세대 배터리를 내놓을 것이라는 이 자체 로드맵을 소개했고요. 7세대까지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유지하고 8세대부터는 이 차세대 2차 전지인 전고체 배터리를 선보여 이 포스트 리튬 이온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또 이 최근 이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ID테크X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규모는 2030년까지 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인데요. 이 그동안 동결됐던 전기, 도시가스 요금이 추석 연휴 이후부터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다음은 패션 의류 섹터입니다. 대신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의류와 신발, 이 OEM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현재 시장 추정치보다 크게 하향 조정될 위험이 있고 10월 초까지 일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는 이미 8월까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이제는 4분기와 또 내년 정상화에 따른 실적 개선을 염두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금일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다음은 석유화학 관련 섹터입니다. 최근에 이 중국 석탄 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이 석탄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설비가 많은 중국 기업이 이 타격을 입는 반면에 이 국내 석유화학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로 석탄 생산이 감소한 데다 이 호주와 중국의 갈등 격화로 이 호주산 석탄 수입까지 줄어들면서 연초 이 톤당 200달러 수준이던 중국 원료탄 가격은 9월 현재 톤당 43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이 석유와 관련 섹터들이 상승을 했고요. 또 이 국제 유가, 이 강세 역량 등의 또 일부 이 정유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은 위탁관리 이 부동산 투자회사인 SK리츠가 이 코스피 시장에 공모가 5,000원에 신규 상장할 예정이고요. 또한 내일은 이 미국에서 이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상당히 또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또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인 아이폰 13이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미국 캘리포니아 애플파크에서 애플이 주관하는 스페셜 이벤트에서 공개될 예정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15일 오전 2시에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또한 내일은 이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이 3자 회동을 또 가질 예정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그럼 금일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브 시스터즈인데요. 이 쿠킹런 킹덤이 일본 웹스토어에서 인기 1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재부각이 되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LNF의 이 지분가치 부각에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G3BNT, 넥스트 사이언스와 HLB 등을 대상으로 이 4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이 대선 경선 후보가 이 새만금 개발 등의 이 포부를 밝힌 이후에 이 또 새만금 일대에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또 26%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한라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 규모의 주식 소각 계획과 또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 등의 22%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엔즈 마찬가지로 이 새만금 관련주로서 금일 22% 넘게 상승을 했고요. 이 화신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 홍준표 의원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18%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이 무선 충전 서비스 규제인 샌드박스 이 승인 소식 속에 이 전기차, 이 무선 충전 차폐 시트의 특허를 보유한 사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도 17%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성 SDI가 이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을 공개하고 향후 이 전고체 배터리 이 시장 규모 확대 전망 소식 등에 금일 또 16%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M2M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이 권리락 효과 발생과 또 통풍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이 이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미국 조지아 대학교 연구팀은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통풍 치료제 프로베네시드가 이 항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고요. 해당 연구 결과는 지난 10일 해외 저명 학술지 네이처에 잠해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이 동사의 협력사인 락사이 라이프 사이언스가 통풍 치료제 콜키신을 이용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중인 점이 금일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14%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즈텍 WB 같은 경우에는 이 큐라티스가 mRNA 백신 이 컨소시엄 구성 소식 속에 이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11% 넘게 상승을 했고요.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투자 증권은 이 동사에 대해서 이 원자재 가격 및 운임 상승 환경 하에서 이 물동량 증가로 인하여 자원 및 이 물류 부분의 이익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 15조 5,921억 원, 영업이익 4,546억 원으로 이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아울러 또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서 LX홀딩스의 주력 자회사로 거듭나면서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니켈 사업, 또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이 플랫폼 솔루션 사업 및 헬스케어 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성장성 등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면서 금일 10%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일 2차 전지 이 소재 부품 관련 상승 속에 10% 넘게 상승을 했고요. SK케미칼 금일 석유화학 테마 상승 속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가치 대비 이 저평가 분석이 나오면서 9%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빗썸과 국내 최초의 메타버스 복합 커머스 플랫폼인 빗썸 라이브 설립 소식에 금일 또 9%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젠백스 링크인데요. 이 장마감 이후에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이 크리스 FNC 인베스트가 이 탑업인 주식과 출자증권 이 처분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약 2,652억 원 규모의 이 공사주주 공시가 나오면서 5%대 상승을 했고요. 삼부토고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유상증자 결정 이 정정 공시가 나왔고요. 또한 이재명 지사와 이 범진보권 이 차기 대선 후보 이 적합도에서 격차를 축소했다는 소식과 또 이 정세균 전 총리가 이 경선 후보 이 사태 속에 시간에서 또 일부 이낙연 의원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하면서 삼부토건 4%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 컨소시엄 구성 소식 속에 정규정에서 4%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3%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낙연 의원 관련주인 주연테크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낙연 의원 관련주인 남아토건, 부국철강 모두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강스텐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 아토피, 이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가 이 삼상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시간에서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MP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확장 현실을 얻고 메타버스에 진출에 시동을 건다라는 기사가 또 나오면서 시간에서 2%대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명절이 있고 명절 동안에 또 FOMC 회의가 또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관망세가 짙은 또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매매 잘 하시길 바라시겠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